북한에서 1,000만 명이 매일 듣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평양조선중앙TV 메인 뉴스 아나운서 15년 동안 친애하는 최고 존엄 동지께서 라는 멘트를 읽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북한 최고의 아나운서를 목숨 건 탈북으로 내몰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평양조선중앙TV 방송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가을, 저는 북한에서 가장 화려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메인 뉴스 아나운서. 매일 저녁 8시, 1,0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친애하는 최고 존엄 동지께서 그 멘트를 읽을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은 보통강구역 금성동에 있는 간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외화벌이 무역회사 과장이었고 딸 은혜는 김일성종합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이후 분단된 북한에서 평양 사람으로 산다는 건 특권이었어요. 배급도 제일 먼저 나왔고 정전도 덜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창문 밖으로 보이는 평양역 광장. 거기엔 꽃제비라고 부르는 거리에 아이들이 보였어요. 제가 화려한 옷을 입고 뉴스를 읽는 동안 저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왜 일반 주민들은 저렇게 굶주릴까?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들을 다 잘라내고 공장 굴뚝에서 나는 연기만 보여주며 자본주의의 환경 파괴라고 방송했죠.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런 건 몰랐을 거예요. 6.25 때는 그래도 남북이 비슷하게 가난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달랐어요. 어느 날 밤, 동료가 몰래 건넨 한국 드라마 USB를 봤습니다. 화면 속 서울은 밤에도 불이 환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웃었어요. 편의점에는 먹을 게 넘쳐났고 누구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짓을 전하고 있구나. 그 순간 제 15년 아나운서 경력이 거대한 거짓말로 느껴졌습니다. 2017년 봄, 우리 가족에게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외화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당 간부들한테 상납하고 남은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죠. 그런데 우리 남편만 걸린 겁니다. 보위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집을 뒤졌어요. 우리로 치면 정보기관 같은 곳인데 그들이 오면 끝이라고들 했죠. 남편은 저한테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여기서 살아야 해요. 죽을 때까지. 딸의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화려한 아나운서였어도 체제 앞에서는 한낱벌레였어요. 하루 한 끼도 힘든 날들이 이어졌고 난방도 안 되는 겨울, 손발이 얼어 터지는 아침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은혜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탈북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게 아버지, 저 이제 못 올 것 같아요. 은혜를 살리려면 여기를 떠나야 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란 걸 알았거든요. 북한을 떠나면 어머니도 다시 못 뵐 거고 이 고향 땅도 밟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수현아, 몸 챙겨 먹어라. 은혜한테 잘하고. 네, 엄마. 건강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와 저는 모든 준비를 시작했어요. 중국에 계신 조선족 친척에게 몰래 연락하고 집에 있던 금반지를 다 모았습니다. 국경 경비대한테 줄 뇌물이었죠. 은혜야, 우리 여기서 죽을 순 없다. 엄마 믿고 따라와. 딸은 19살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죽을 각오로 함께 가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2019년 9월 어느 날 새벽 3시, 저희는 움직였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두만강 국경지역. 중국 땅을 밟았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길림성에 사는 조선족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고향이 원래 함경도였던 분이라 북한말도 통했죠.
수현이,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공안한테 걸리면 북송이야. 같은 핏줄이라고 도와주신 친척분께는 정말 감사했지만 언제까지 신세질 수도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어요. 친척분이 소개해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까 불법 노동이었죠. 하루 12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였어요. 북한에서 화려한 아나운서였던 제가 중국 식당 뒷방에서 설거지를 하다니. 하지만 그것도 견딜만 했어요. 진짜 지옥은 은혜가 아팠을 때였습니다. 겨울이 왔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방에서 은혜가 폐렴에 걸렸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신분증 없이 병원 가면 공안에 신고되니까요. 중국말도 못해서 약국도 못 갔습니다. 그때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탈북민들을 돕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몰래 약을 구해주시고 은혜를 살려주셨죠. 수현 씨, 한국 가세요. 여기서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선교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중국에서는 신분증 하나 없는 유령 같은 삶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감옥이었어요. 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국을 거쳐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0월, 저희는 중국을 떠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짜준 루트는 이랬어요. 중국 윈난성에서 버스 타고 라오스 국경까지, 거기서 또 육로로 태국 방콕까지. 버스에서 15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없었죠. 은혜는 계속 토했습니다. 멀미와 긴장 때문이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 은혜야. 엄마 믿어. 하지만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가야만 했어요.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중국에서 평생 숨어 살 수도 없으니까요. 2019년 11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비행기가 착륙하고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또 울었어요. 평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만 들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죠.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불빛이었어요. 밤 11시인데도 공항은 환했어요.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죠. 북한에서는 밤 9시면 정전이 일상이었는데 여긴 자정이 다 돼도 이렇게 밝았어요. 엄마, 저기 봐요. 은혜가 가리킨 곳엔 24시간 편의점이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진열대마다 과자, 빵, 음료수가 가득했어요. 북한 장마당에서는 중국 과자 하나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여긴 넘쳐났어요. 은혜야, 먹고 싶은 거 골라봐. 딸이 초코파이를 집었어요. 북한에서 1,000원짜리 한 개가 귀한 간식이었는데 여기선 1,000원이면 2개를 살 수 있었죠.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 동안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 은행 사용법, 교통 이용법 같은 거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말투가 달랐고 음식 맛도 달랐고 사람들 성격도 달랐죠.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은혜는 대학에 재입학했고 저는 작은 탈북민 방송을 진행합니다. 저처럼 목숨 걸고 찾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요. 그리고 북한에 남은 2,500만 명의 주민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도 자유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